안녕하세요. 용쌤의 인사이트 용쌤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갈등 많으시죠? 답답하시죠? 너무너무 상식적인데 말이 참 안 통하죠? 청소년기는 부모님이나 어른의 지시를 잘 받아들이지 말라는 호르몬의 지시를 잘 받아들이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를 설득하려면 논리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논리와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명쾌한 격언까지 오늘 공부와 음악의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관련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이해하기 충분한 오늘의 주제와 어울리게 명쾌한 격언을 멜로디로 드리겠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기분은 업업업, 성적은 낙낙낙, 기분은 업업업, 성적은 다운다운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대답들입니다. 집중이 잘 돼서요, 지루하지 않아서요, 기분이 좋아져서요, 스트레스를 줄여줘서요. 이런 대답들에서 키워드를 추출하면 집중이 잘 돼서요, 지루하지 않아요서는 각성 수준의 상승과 각성 상태 유지를 의미하고요. 기분이 좋아져서는 즐거움, 스트레스를 줄여줘서요는 이완을 나타내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망망망임은 분명한데 아이들의 대답에서 추출된 키워드는 음악의 긍정적인 효과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각성, 이완, 즐거움. 운전 중에 졸음이 쏟아질 때 차를 세우고 자면 좋긴 한데 여의치 않을 때가 훨씬 많죠. 운전뿐만 아니라 졸릴 때 뺨을 때리고 꼬집고 해도 별 소용이 없는데 템포가 빠른 음악을 볼륨을 높여서 들으면 잠이 달아납니다. 음악이 잠을 쫓아버리는 이유는 각성 수준을 증가시켜서 그런 거고요. 반대로 잠이 안 올 때 느린 템포와 낮은 음량의 음악은 신체와 마음을 이완 상태로 만들어서 수면을 촉진합니다. 수면과 음악의 관계에서 뇌파, 호르몬, 호흡, 혈압, 심박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같은 여러 키워드가 등장할 건데요. 잠을 쫓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하는 음악이니까 음악이 감각적 자극을 통해서 뇌의 여러 부위를 자극하니까 마치 마사지처럼 뇌를 이완시키거나 자극해서 각성시키기도 하니까 음악을 청각으로 뇌를 마사지하는 기계라고 간주하겠습니다. 음악은 청각으로 뇌를 마사지하는 기계입니다. 뇌 마사지기. 공부와 음악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작업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작업기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조작하는 데 사용하는 단기적인 기억 시스템인데요. 뇌의 임시 작업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시 작업대예요. 새로운 정보를 이 작업대 위에 잠시 올려두고 그 정보를 처리하거나 다른 정보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작업기억이에요. 임시이고 잠시니까 작업기억은 정보가 사라지기 쉽고 다른 자극에 의해서 쉽게 간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한정적인 시간 동안만 정보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작업기억 용량이란 개념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작업기억 용량은 작업기억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동시에 저장하고 조작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니까 작업기억 용량이 클수록 더 많은 정보를 동시에 다루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겠죠. 일반적으로 작업기억 용량은 4개에서 7개의 정보 단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작업기억 용량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요. 누구는 4개를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은 7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작업기억을 뇌의 임시 작업대라고 했으니까 작업기억 용량이 작은 사람은 4명이 동시에 일할 수 있는 작업대를 가진 거고 작업기억 용량이 큰 사람은 7명이 동시에 일할 수 있는 작업대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7개를 가진 사람은 그만큼 학습할 때 상대적으로 수월하겠죠. 비슷한 숙련도라고 전제하면 4명보다는 7명이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게 훨씬 빠르고 처리하는 양이 많을 것은 당연하겠죠. 회상과제 같은 경우는 작은 작업기억 용량이 필요한데
이해 같은 과제에서는 많은 작업기억 용량을 요구합니다. 학생들의 공부는 온전히 이해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작업기억 용량을 요구하겠죠. 다음 설명을 위해 작업기억을 한번 더 볼게요. 단기적인 기억 시스템이고 뇌의 임시 작업대이고 임시이고 잠시니까 작업기억은 정보가 사라지기 쉽고 다른 자극에 의해 쉽게 간섭을 받고 매우 한정적인 시간 동안만 정보를 유지합니다. 매우 한정적인 시간 동안만 정보를 유지하니까 그동안 매우 잘 사용해야겠죠. 정말 귀중한 두뇌활동 자원인데 이 녀석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아니 일부러 막 다룬다면 결과는 너무나 뻔하지 않을까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은 귀중한 두뇌 자원인 작업기억을 막 다루는 거예요. 간섭에 취약한 작업기억한테 음악 자극으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공부가 잘 될 리가 없죠. 좀 더 과학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업기억은 청각 정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청각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생존에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청각 자극은 우리 뇌에서 빠르게 인식되고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청각 정보는 자동적 접근성이 높아서 시각적 정보보다 먼저 작업기억에서 처리됩니다. 다시 말해서 작업기억에서 청각 정보는 처리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먼저 작업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학습 정보가 우선 처리되지 않고 청각 자극인 음악이 먼저 뇌의 임시 작업대인 작업기억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수학, 국어, 영어 같은 것을 처리하는 작업대에서 음악이 끼어들어서 자기 먼저 처리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할 테니까 음악이 계속 겐세이를 그 회방을 놓겠죠. 최대 7개로 몇 개 되지도 않는 작업기억 용량을 자동으로 뺏어서 차지하는 거죠. 앞에서 음악은 청각 뇌 마사지기라고 했잖아요. 저는 음악이 뇌의 임시 작업대에 먼저 껴들거나 점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작업대를 심하게 마사지해서 흔드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작업대에서 그 위에 무언가를 올려져 있던 완결성 있는 단순한 작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작업기억에서 정보를 충분히 처리하고 인코딩하는 과정이 방해받기 때문에 작업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의 정보 전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공부 환경에서 작업기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반대로 하는 거죠. 기분은 좋겠지만 졸리지 않는 각성 효과는 있겠지만 학습 효율은 처참하게 낮을 거고 결과는 낮은 성적으로 돌아올 거예요. 작업기억 용량이 큰 학생들은 음악의 영향을 조금 덜 받긴 하겠지만 난이도와 복잡도가 올라가는 고등학교 수준의 교과학습에서는 더더욱 통할 리가 없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절대 안 통한다. 중문안이 있어도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면 이렇게 합시다. 가사가 없는 느린 템포에 악기수가 적고 단순한 음악을 볼륨을 낮춰서 틀고 이어폰으로 듣지 말고 스피커로 재생하세요. 재생하는 음악은 자주 들었던 익숙한 것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음악은 뇌의 임시 작업대에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느린 음악을 들으면 지루하고 졸려서 안 된다는 학생이라면 공부 시작 전에 각성 음악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성 음악은 빠른 리듬과 강한 비트, 고음의 멜로디가 있는 음악이고 에너지와 주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부 직전에 들어야 해요. 공부 사이 휴식 시간에는 그냥 멍 때리는 게 가장 좋은데 음악을 들으면서 멍 때리는 것도 좋은 휴식이 됩니다. 이때의 음악 선택은 상황에 맞게 하세요.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나 지루함을 쫓고 싶으면 각성 음악을, 차분히 스트레스를 날리고 싶으면 이완 음악을 들으면 됩니다. 이완 음악을 들을 때는 잠이 오지 않아야 해요. 그러니까 눕거나 앉아서 이완 음악을 들으면 안 되겠죠.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음악 활용법을 드립니다. 공부 직전에 각성 음악은 에너지와 주의력을 높이고 동기부여 효과가 있으니까 듣기를 권장합니다. 공부 중에는 음악이 없어야 합니다. 음악이나 죽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가사가 없는 느린 템포에 악기수가 적고 단순한 음악을 볼륨을 낮춰서 스피커로 재생합니다. 재생이에요. 듣기가 아니고요. 배경음악입니다. 그냥 배경에 있는 음악인 거죠. 공부 사이 휴식 시간에는 스마트폰, 책 같은 것 없이 멍 때리는 게 최선인데 지루하거나 졸음이 오면 각성음악을, 내신기간 같은 걱정이 많은 시기에는 긴장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이러한 음악을 들으세요. 강요와 단정적인 언어로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행동 변화까지 만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춘기이고 청소년기잖아요. 어머님도 과학적인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안 되는 이유를 다 아셨죠? 오늘 보신 내용을 활용하여서 아이들에게 솔루션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솔루션 주시기가 어려우시면 아이와 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해설을 해주세요. 음악을 틀고 수업을 하거나 시험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용쌤의 인사이트, 때로는 심도 깊은 분석으로, 때로는 꼭 아셔야 할 기초 내용으로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